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2021년 3월 15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망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망론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뒷배, 조건, 이런 그 조건이 좀 표현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윤석열 대망론이 성공할 조건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월 4일 전격적으로 사퇴한 이후에 3월 5일부터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5개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1위를 한 게 4개입니다. 4개. 특히 3월 5일 사퇴한 바로 다음 날 3월 5일 TBS 의뢰로 KSOI가 실시했던 그 전국 단위 1000명 조사에서는 32.4%라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이 여론조사 결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죠. 우리 국민들을. 그 뒤로 계속해서 3월 6일, 7일, 8일, 10일에서 조사들이 쭉 있어서 갤럽 조사에서만 25% 이재명 1위, 24% 윤석열 2위. 이 정도 1%포인트 차이로 2위 난 조사 말고는 나머지 4개는 윤석열 후보가 전 총장이 다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발표된 여론조사가 3월 12일, 13일 실시된 TBS 의뢰 KOS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12, 13일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국 1000명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에게 조사를 한 결과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37.2%, 이재명 24.2%, 이낙연 13.3%, 그리고 홍준표 후보 5.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없음 모름 다 합쳐보면 7.7%이기 때문에 상당히 응답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래서 같은 조사입니다. 3월 5일 날 그 실시해서 3월 6일 날 발표했던 TBS 의뢰 KSOI의 같은 조사입니다. 그래서 약 열흘 후에를 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적합 지지도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32.4%에서 오히려 3% 이상 4% 5% 가까이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대망론,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될 가능성이 이렇게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데 윤석열은 과연 이걸 대망론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실현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건 뒷배로서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 이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망론, 야권 후보의 그 대망론, 정권 교체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조건이라 할까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조사에서도 사실상 정권 심판론이냐 또 아니면은 국정 안정을 위한 정권 지지냐라는 조사에서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조사들이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 50% 가까이 많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조사는 서울 지역에 한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서울 지역에 팔도에서 다 모여 사는 서울 지역에서 이번에 조론조사를 했는데
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게 57%나 됩니다. 그리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은 34%밖에 안 됩니다. 저건 바꿔 얘기하면은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에 대한 서울 시민의 여론이 높은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대개 48%에서 50% 정도 많은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여러분이 너무나 피부로 느끼시고 여러분이 너무나 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죠.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정부 내세웠는데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고 우리 일반 실업자가 157만 명이 나올 정도로 특정 달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실업률도요 4%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를 넘어서. 그리고 되지도 않은 서민경 자영업을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자영업 700만 명의 자영업자분들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안보는 북한 퍼주기를 넘어서 완전히 북한 눈치 보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친중 노선을 걸어가지고 한미 동맹이 완전히 이태롭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내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편가르기 말인데 친문, 비문, 호남 대 비호남 완전히 편가르기가 돼가지고 특히 이념으로 왼쪽으로 기울은 진보라는 이름에 왼쪽으로 기울은 운동권 특정 소수 세력들의 완전히 이념 편향적인 이념이 하나 도구마가 된 이런 그 정책과 그 다음에 국정 운영으로 완전히 사회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네들의 문재인 세력,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의 소수 몇 명도 진짜로 한 30명도 안 되는 이 패권 세력을 형성해서 지난 4년 넘게 5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붕괴시켜 놔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권 후보들한테 바로 기반이 되는 것이고, 야권 후보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어떤 유리한 조건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패권을 이루고 있는 문재인 세력이 지들이 기득권화돼서 반칙, 부패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 사건만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초대 정무수석 전병헌 유죄 판결을 받고 송인배 비서관 유죄 판결을 받고 그 뒤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세력의 어떤 부정부패 비리 사실은. 그리고 이번에 LH 사태, LG가 아니라 LH 사태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전쟁을, 부동산 투기하고 전쟁, 부동산 투기는 부패다, 부동산 투기하고 전쟁한다 해놓고 공무원들과 문재인 정부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유재수를 수사하려고 하고 유재수를 갖다가 공소하려고 하는 검찰, 그리고 부정부패와 비위하고 문재인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비패 비위 사실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검찰을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바로 그 중심에 탄압받는 세력의 중심에 검찰 중심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있었고, 탄압하는 세력의 중심에 맨 앞장에 바로 문재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갖다가 맞서 싸워서 파헤치려고 하는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검찰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문재인 세력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이 문재인 세력의 불공정, 그리고 문재인 세력의 특권, 반칙, 이 자행되고 있는, 행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조국 보십시오. 윤미향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원순 보십시오. 박원순 덮으려고 한 남인순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공공정보를 도둑질해서 투기하는 이런 LH 사태를 갖다 보십시오. 그리고 광명시청, 시흥시청 공무원들 다 민주당 사람들이 시장이고 군수 아닙니까? 그 지역의 공무원들이 바로
그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갖다가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국민들이 지금 애타게 바라는 공정함, 정의로움, 그리고 상식이라는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의 상징적 인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 시대 정신의 흐름을 꿰뚫고 대한민국을 지금 꿰뚫고 있는 시대 정신,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갖다가 실현하는 상징적 인물로 돼 있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거품이 아니라 윤석열 신드롬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윤석열 신드롬은 지속적으로 이제 11개월 남은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까지 가면서 일종의 그 단기적인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모든 조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질적으로 분석을 해도 자꾸 윤석열 총장이 고건 반기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건 반기문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그분들은 사실은 그 전 정권의 어떤 그 반사,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서 반사체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윤석열 후보는 반사체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반사체, 그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나오는 그 반사체를 기본 동력으로 삼아서 본인이 저항하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뛰면서 저항하면서 본인이 직접적인 발광체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실패라는 문재인 정부 세력의 기득권화된 이 세력들의 문재인 패권 세력의 운동권 시민단체 세력의 부정과 부패에 맞서서 특권과 반칙에 맞서 싸운 윤석열 전 총장이 바로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상징물이 돼서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그런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건 반기문 전 총리 스타일보다는 직접 싸워서 쟁취한, 본인이 발광체로서 싸워서 쟁취한 YS 대통령, 그리고 이해창 전 총리, 이해창 전 후보와 같은 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것이 본인이 시대정신을 꿰뚫고 있는 정의와 상식과 공정함을 직접 실현한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는, 이게 두 번째로 윤석열이 대망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요인 중,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의 좋은 조건은 저는 연고라고 생각합니다. 개인기입니다. 개인기. 본인의 개인기가 맷집도 세고 상당히 그 내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인기에다가 개인기 플러스 본인의 연고입니다. 연고. 어찌 됐건 간에 대한민국의 큰 선거는 지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막상 선거가 닥치다 보면은 출신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모님 연고로, 지역 연고를 따지면은요, 아버님은 충청 남도시고, 그리고 어머님은 강원도 강릉이시고, 그리고 또 본인은 일테면은 서울 태생입니다. 그래서 충청 대망론, 지금까지 JP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반기문, 심지어는 안희정에 이르기까지 충청 대망론을 희망에 있었지만 실현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했던 충청 대망론 주자들에 대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아버지의 고향 충청도를 기반으로 한 충청 대망론이 상당히 중요한 유리한 어떤 지역 기반, 거기다가 어머님이 강원도 강릉, 본인은 서울, 이래서 문재인의 그 호남 대 비호남, 친문 대 반문이라는 이런 그 분열의 국정 운영, 국민 갈라치기, 편가르기, 세력화에 반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바로 이런 아버님 고향과 본인의 고향 지역 연고를 통한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국민들의 어떤 기대치로 반영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든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 기반을 보면은요, 계층적으로는
보수 중도 성향의 그런 그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합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보면은, 지역별로 보면은 보수의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부친의 고향인 대전, 세종, 충남북, 충청 지역, 그리고 본인의 고향인 그리고 중도층이 많이 있는 서울, 이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하자면은요, 윤석열 대망론이 지속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조건 세 가지. 첫째,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실패. 두 번째, 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대한, 문재인 기득권 세력에 대한 특권과 그리고 반칙, 불공정에서 맞서 싸운 윤 총장의 그런 이력이 정의와 공정함, 상식의 어떤 그 이목권, 상징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세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의 개인기와 지역 연고에서 개인기, 맷집이 강하고 내공이 어느 정도 상당히 갖춰진 이런 맷집과 내공,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고향, 그리고 본인의 고향을 따졌을 때 상당히 이 세 조건이 유리하게 작용해서 당분간은 윤석열 대망론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민영삼 칼럼에서 분석을 해봅니다. 3월 15일 찾아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빨간색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30만 가까이 되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